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고, 12일 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을 떴다가 다시 다 되돌리면서 이제 결국 음봉으로 끝이 났었고, 근데 또 오늘은 또 다시 또 빠졌던 부분을 되돌리면서 상승이 됐습니다. 이제 결국 키포인트는 오늘 저가를 다시 뚫리냐 마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저가를 내리냐 마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이제 미련 없이 저는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코스피 200 대비해서 상대 강도는 전기전자만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남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이 이제 그 지주들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이긴 한데, 거의 지금 전기전자 빼고는 쉽게 말해서 반도체 빼고는 다 열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보다 좀 괜찮은 거는 지금 전기전자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S&P나 이런 건 지금 상당히 열이하죠.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꽤나 오랜 시간 지금 코스피가 사실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이든 뭐든 사실 다 지금 코스피가 아주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쭉쭉 보면 결국 전기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 딱 한 명 남은 겁니다. 지금 딱 주인공 한 명이 살아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참고 삼아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급 쪽 살펴보면은 결국 상업용 순 포지션은 크게는 변화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숏 포지션이 더 늘어났다. S&P는 롱 포지션이 조금 감소했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가 거의 30만 원을 지금 돌파할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밸류는 일단 밸류를 논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DX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 이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약간 또 좀 올라가면서 일단 원만하게나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횡보해서 다시 좀 상승으로 되돌렸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같은 경우 먼저 보면은 36.3조 정도 되면서 지난 방송 대비해서도 한 5천억 정도 증가가 되면서 나름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이 사실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때 확 돌아섰던 이제 5월 5일 정도, 그럼 5월 5일은 사실 장이 열리진 않았겠죠. 5월 5일이 안 열렸지 않네요. 저기 아마 안 열렸겠죠. 당연히 어린이날이니까. 아마 그냥 일수를 다 땡겨오다 보니까 모든 일수를 땡겨오는 거여서 사실 요 정도부터 사실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매도가 거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때부터 쭉 지금 총 얼마죠? 보면은 1000억이니까 한 16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1조니까 거의 20한 갑자기 덧셈이 안 되네요. 대충 15라고 했을 때 한 25조 정도 되죠. 그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26조 정도 그러니까 현물만 매수고 선물도 어마어마하죠. 플러스 이제 5.7, 한 6조 정도였던 게 마이너스까지 돌아섰죠. 지금 마이너스 거의 한 2조 정도니까 아까 5점 몇이었네요. 네, 거의 한 8조 정도, 한 50조 정도 팔았네요. 결국 아주 큰 금액을 사실 아주 단기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매우 사실 증시는 좋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격은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 다음 코스닥은 참고삼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건 좋아요. 일단 아직까지 추세선이 깨진 거는 없으니까 그냥 볼린저를 한번 이탈했다 이 정도일 뿐이지, 추세선이 크게 깨진 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다시 깨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 라인이 일단 결국 한 하락 파동이 진짜 시작되려면 여기가 이제 깨지고 다시 빠지면 무너질 텐데,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미국 장이 중요하겠죠. 결국 그 방향대로 크게 움직일 테니까 일단 뭐 그게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일단 그냥 트레이딩 뷰로 보죠. 트레이딩 뷰에 없는 거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없는 거라기보단 제가 넣어놓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일단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의 변동성을 사람들이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변동성 상당히 크죠. 지금 보통 이제 증시가 하락할 때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 높아지는 거는 뭐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 생각에 거의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경우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여기는 오히려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치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일단 뭐 도지 모양이 좀 아주 크게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일단 전환선이 유지가 될지 말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DK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고점 근처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좋은 시간으로 아니죠. 차라리 쭉쭉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이제 밴드를 타고. 일단 근데 뭐 추세상으로는 뭐 아직은 문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팔아야 되겠지만 일단 가면은 가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좀 추세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다. 상해 종합도 아직은 크게는 이상은 없다. 뭐 달러 인덱스는 이제 구름대에서 지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 라인을 계속 지킬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서 저항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위안은 뭐 계속 강해지고 있고요. WTI는 일단 요 구름대랑 50일 이평에서 일단 계속 좀 지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여기가 위로 뚫리냐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돌파하냐 밑으로 돌파하냐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금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뭐 국고채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은 4% 돌파를 했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실 금리는 이제 사실 상승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오늘 내렸다가 종가 기준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결국 여기 저가를 다시 이제 재하락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깨지냐 마냐가 매우 중요하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이상 없이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국 한 하락 파동 하나였던 거고, 결국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인데 5개의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 이게 A, B, C로 좀 긴 게 나왔고, 그래서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좀 큰 하락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아직 끝나진 않았겠지만 뭐 기준선 방향 정도 꺾이면은 매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왔고 테슬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보죠. 그래서 트레이딩 뷰로 보면은 결국 뭐 아직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뭐 이상은 없어요. 결국은 뭐 TSR이라고 해서 이게 10이랑 22평 가지고 만든 건데 뭐 이상 없고, RSI 이상 없고요. 요건 이제 기준선하고 주가의 거리를 제가 ATR이라는 그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 만든 건데, 뭐 어찌됐든 얘도 뭐 기준선도 방향 위고, 뭐 특별히 요 보라 색깔이 기준선입니다. 보라 색깔이 기준선이고, 파랑 색깔 12평, 이제 흰 색깔이 이제 기간 5일, 그러니까 5기간 동안에 2.5 볼린저 밴드입니다. 2.5 표준 편차. 빨간 색깔이 그냥 20의 2 가장 기본 볼린저 밴드고,
노란색이 이제 51 이평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추세에 이상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아니, 나스닥이 아니라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이상은 없어요. 사실,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좀 이평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기준선도 그렇고, 위든 아래든 뭐 상당히 크게 움직이겠구나. 이제, 그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좋진 않긴 해요. 확실히 조금 속도가 많이 내려오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준선 방향도 위고, 기준선보다 위에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좀 속도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세, 속도, 변동성, 딱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제, 볼린저는 변동성을 보는 지표고, 기준선은 추세를 보는 지표고, RSI나 이제 TSR로 이제 속도를 보는 지표로 저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WTI 같은 경우 일단 기준선 방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하방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속도 자체도 일단 아직까지는 내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살펴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어요. 사실 기준선이 조금 전보다 내려왔을 뿐이지 아직 0보다 위에 있고, 결국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다. 근데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변동성에 닿았죠? 이제 일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의 힘만으로 봤을 땐 좀 하방이긴 한데, 일단 셋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시그널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자. 근데 이제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깨졌을 때 제가 봤을 때 구조상 위험해 보인다. 뭐 일단 이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속도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변동성 정도가 좀 마음에 걸린다.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좀 모습이 다르죠. 코스닥은 일단 속도 떨어지고 있고, 기준선은 방향이 떨어지고 있진 않지만 일단 좀 근처로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피랑은 다르게 좀 코스닥은 모습이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S&P 500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고, 이더리움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합니다. 속도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기준선 방향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사실 비슷한 모양이지만 구조적인 모습이 훨씬 더 좋지 않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여긴 제일 그래도 그나마 낫네요. 속도도 RSI 빼고는 괜찮은 편이고, 일단 기준선 방향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 한번 보죠. 삼성전자도 뭐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저가를 깨지면은 위험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뭐 하이닉스도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다. 근데 뭐 제가 오늘 이제 이제 외국계에서 한번 받았는데 재밌는 구조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이런 구조들이 나오면 이제 보통 끝물이긴 한데, 하이닉스가 이제 45%를 한 번에 빠지지 않으면 이제 뭐 대충 한 10% 금리를 주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이제 근데 10% 금리 높기는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근데 상한가가 30%니까 45%는 못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이틀 동안 하한가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15% 부분이 하락하면은 이제 원금 손실이 나는 이제 그런 ELP, 이제 원금 손실이 나는 그런 채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증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제가 오랜만에, 이제 보통 증시가 아주 고평가돼 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를 발행하고 싶은 사람은 주가가 빠질 것 같으니까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빠질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하이닉스가 시총 2위인데 하한가를 만다는 거니까, 하한가를 맞고 나서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핫다죠 이제. 그죠. 하한가에다가 또 빠지는 거, 그렇게 보는 거니까. 아무튼 뭐 시장이 사실 좀 과열로 보는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무조건 빠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캔들로는 어찌됐든 장악형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상방을 볼 수는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조금 그래도 최근 좀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반도체 약간 좀 이제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면서 이제 피지컬 AI 뭐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일단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다시 깨지 않는 이상 뭐 롱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추세대로 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조금 다르죠. 이제 좀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기준선 자체의 방향 자체는 위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TSR 속도는 좀 내려오고 있구나. 이제 기준선도 속도가 좀 내려오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밴드가 조금 모이는 게 위아래든 좀 튈 수는 있겠다.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긴 한데 일단 여기 밴드가 모여서 위아래로 좀 치겠다. 근데 아직 뭐 속도나 다른 거는 뭐 크게는 이상은 없다. 넷플릭스는 속도도 내리고 기준선도 내리고 안 좋다.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추세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속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굳이 저라면 그냥 안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일단 올라와 있기는 한데 속도가 떨어졌으니까 굳이 두 개가 동시에 일치하지 않는 이상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여기가 깨지면 문제일 것 같다. 나스닥 같은 게 여기일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그거 전까지는 좀 가보되 여기가 깨지면 대다수 사람들이 뭐 주봉상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많이 올랐으니까 항상 뭐 빠질 때마다 이렇게 빠질 때마다 샀으면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빠질 때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빠졌다가 올라갈 때를 사야지, 그냥 빠질 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이때 아무리 많이 버셨든 결국은 다 날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게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닥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이제 결국 자기가 경험해 보이지 않으면 되게 어렵고, 지금 뭐 대다수가 다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아마 뭐 언젠가 이게 이번일지 뭐 이거 빠졌다가 이 다음일지 그 다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하락장에서 사실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또 내려갈 때 뭐 숏으로 먹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를 바꾸는 것도 어렵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언젠간 결국 하락장이 올 거거든요. 이제 그때를 또 내가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 이제 결국 그래서 위냐 아래냐, 결국 기준선이 추세 방향인 거고, 이제 뭐 RSID 이런 게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 둘 다 봐야 되겠다. 둘 다 일치할 때 들어가고 뭐 아닐 때 나오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응을 잘 하시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